강대표가 간다. 강대표와 부동산 이야기. 오늘 저 강대표 여러분께 아파트나 건물 상속 등기 후 관리자 선정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일반적으로는요,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부부가 공동 소유인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의 재산을 공동 상속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임대에 관한 것은요, 수익행위로서 관리행위에 꼭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민법에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265조죠. 공유물 관리 보존에 관한 이야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3분의 1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의 1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아무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3분의 1 가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공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절대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법원 판례 하나 이야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있었죠. 2002년 5월 14일 날 선고가 됐고요. 이 사건 번호는 2002-9738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738 판결문이고요. 건물 등 철거 등이란 내용입니다. 법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미리 공유에 관한 사항을 협의가 없거나 공유물에 관한 관리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상의 없이도 저 혼자 과반수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과반수권자가 공유물 사용 수익을 허락 점유자, 임차인이죠. 과반수권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그 점유를 왈가불가 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결론은 맞습니다. 과반수권자가 지정해준 임차인이 소수 지분권자가 그 사람을 내보내거나 철거하거나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총 6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노환과 질병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다가구, 조그마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가구의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셨고요. 땅을 조금 남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과 딸이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되었어요. 여기서 법정 상속 등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11분의 3이 어머니입니다. 첫째 딸 11분의 2, 11분의 2, 다 자식들은 11분의 2씩 갖습니다. 엄마만 11분의 3을 갖죠. 일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엄마한테로 가는지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은요, 어머니가 배우자가 1.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식은 한 명당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1.5, 아들이 1, 딸이 1. 그래서 엄마가 3이면 아들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딸, 아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하나뿐이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주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요? 딸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생전에 아버님을 잘 모시고 병수발을 잘 제대로 하였으면 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돈만 바라는 아들에게 다 줄 수 없고 법정 상속분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버지가 상속인 5명에게 꼬마 빌딩 다가구 10가구 상속되었습니다. 다가구에서 월세가 3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이 다가구에서 과연 다가구 관리자가 누가 될 건지, 아들이 될까요? 어머니가 될까요? 아들이 굉장히 관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관리비가 나오면, 월세 수입이 생기면 자기가 많이 갖고 어머니에게 조금 주는 그런 계산이었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결론은 법정 비율대로 엄마, 아들이 합쳐봤자 11분의 5, 딸들 3명이 합치면 11분의 6이 되죠. 그래서 가반수권자로 둘째 딸이 지목이 됩니다. 관리자로. 그래서 둘째 딸이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등기는 많은 공유자가 있으면 가반수 동의를 받은 공유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지분권자들의 동의 확인하시고 가반수권자인지 확인한 다음 새로운 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부가 공동 명의일 경우가 있죠. 제가 전세하러 계약을 하러 갔는데 소유주가 부부일 경우에 두 분 다 나오셔서 계약을 쓰셔야 됩니다. 혹시 한 분이 안 나올 경우에는요, 남편분이 안 나왔다. 남편분에 대한 위임자,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서 계약을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런 일도 봤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즉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장례 기간입니다. 아들이 셋이었고요. 장례 기간에 갑자기 둘째 아들이 없어져요. 장례 기간, 장례식장에서. 그러니 장례식장에서 한참을 자리를 비우더니 돌아오더니 큰 형아에게 어디 갔다 왔니? 물어보니 상속 등기하러 갔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속 등기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중에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보았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상속 재산 문제로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조금 양보하면요, 상속자들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갖고 싶어서, 조금 더 부모님 재산 갖고 싶은 마음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상속자들 전원이 피해보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있는 돈도 상속자들 다 합의가 안 되면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 계속 돈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하셔서 조금 양보하셔야지만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상속 재산 문제로 굉장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시면요, 양보를 조금 하셔서 협의를 보는 게 최고 좋습니다. 협의를 보지 않으면요, 상속인 전원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양보하셔야지만이 모두들 손해보는 게 줄어든다는 거 꼭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요, 좋아요, 구독, 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